일단 수능 문제 1번 문제 요런 류의 문제가 우리 개념 문제로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형태를 봤을 때 로그 AX, 로그 AX, 로그 AX 이해됩니까? 그놈을 치환을 한다는 생각은 맞겠죠? 치환. 그래서 A는 뭐 T, B는 로그 AT, C는 T 제곱 이래 되겠죠.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이렇게 됐네요.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1부터 A까지. 여기 로그 A의 X가 지금 밑이 1보다 큰 수란 이 말이겠죠. 감사하게도 증가함수입니다. 만약에 감소였으면 좀 생각이 달라져야겠죠. 이해된가요? 감소함수는 어떻게 되지? t하고 t제곱이 크면 t제곱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감소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관없나?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 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t하고 이 t는 t가 양수에서는 이 t가 더 크겠죠. t가 양수에서는 t보다 이 t가 더 크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t 대신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얘보다 얘의 2배가 더 크겠네. 그냥 크겠네. 얘 t가 증가함수 감소함수 관계가 없게 되겠네요. 일단 조금 조심해야 돼. 모르겠으면 수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놔두고 여기서는 밑이 1보다 크니까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t 로그 AT t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겠네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는 어디만 집어넣을 거야? A까지 집어넣는다는 말은 T는 로그 A의 X니까 로그 AX는 1, 0하고 1까지만 집어넣겠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T에다가 0부터 1까지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프가 T 로그 AT T제곱 여기서 어디까지만? 0부터 1까지만 보이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T가 제일 크고 T제곱이 크고 로그 AT가 제일 작네요. 2번도 개념 문제죠. 형태상 뭐가 보여야 돼? 기억, 니은은 기울기가 보여야 되고 기울기. 디귿은 뭘까요? 기울기? 디귿은 어떤 기울기죠? 이게 어떤 기울기지? 디귿. 디귿이 뭐지? 만약 디귿이 어떤 시계 형태가 아니면
어떤 뭐 이 식의 의미가 아니면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 비교. 얘하고 얘 비교, 얘하고 얘 비교일 수 있어. 지금 바로는 식이 좀 안 보여요. 무슨 의미인지. 아니면 식을 좀 변형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분자 FA-FB는 A-B로 나누고 싶어. 얘는 B-A로 나누고 싶어. 됐나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지면서 무슨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개념 문제니까 연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는 상세히 안 보입니다. 한번 봐가지고 되게 풀었을 것 같긴 한데 설명해 줄게요. 바로는 내가 안 보여 지금. 보이는 사람? 이 식의 의미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는 소리는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나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요. 얘가 A-B FA-FB 곱하기 FA-A-B. 그러면 얘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두 점 기울기. 얘는 기울기의 역수야. A,FA하고 B,0하고의 기울기의 역수. 그럼 역함수적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Y는 X 대칭적인 생각을 하든지. 이해됩니까? 오른쪽 식도 요 유사하게 떨어지기 하겠네요. 근데 기울기의 곱은 일반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두 개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 곱하기는 좀 쉽진 않다 이거지. 그러면 식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따로따로 비교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알겠어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 방정식 이걸 만족시키는 두 실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y의 최대값이 얘일 때.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켜 방정식이면 현재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것은 x와 y가 위계질서가 없다는 소리야 실은. 동등한 위치야. x도 그냥 미지수, y도 미지수야. 알겠어? 근데 y의 최대값이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y의 최대값이 이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달라졌죠 이제. y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y하고 요 식이 지금 똑같잖아. 로고 a의 y이긴 합니다. 로고 a의 y하고 이 식에 대한 최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말은 얘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최대값이 나왔지. 다시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치환해서 2차식 아래로 볼록인데 최대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범위가 있다는 소리겠네. 범위가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로그 AX는 범위가 어떻게 된가요? 실수 전체인데? 다시 로그 AX는 범위가 실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차 함수고 아래를 볼록 그래프지. 그러면 로그 AY는 실수 전체이니까 무슨 값이 없어? 자, 로그 AX는 실수 전체니까 범위가 없어. 다시 말해서 로그 AY는 요 값은 계산이 그냥 어렵진 않네. 얼마입니까? 3이니까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니까 4분의 3 남았나요? 최소값이 얘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네요. 2차식이니까 됐어요?
근데 요렇게 됐는데 지금 최대값이 나왔다는 말은 얘가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야 최대값이 있겠지. 이 말인즉슨 A가 0부터 1 사이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가 됐다? 좀 보기 좋게 바꿔놓읍시다. 보기 좋게 바꿔놔. 자, 2에 일단 2에 2로 쓰면 안 돼. 0부터 1 사이니까 2에 마이너스 1로 가야 될 것 같아. 좀 이따가 쓰고 2분의 1로 바꾸자고. 분만 해야 되니? 2에 2분의 1 빼기 2가 되겠네요. 루트 2는 2에 2분의 1 제곱, 2의 제곱을 뺐다는 소리야. 2의 제곱을 나눴다는 소리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2분의 3제곱. 그런데 4분의 3제곱이니까 얘가 4로 바뀌었지. 그럼 얘가 2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럼 정상꼴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A는 4분의 1이 떨어지겠네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내용인데 로그 값 자체가 로그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뭐 이 정도 내신 문제로 뭐 적당합니다. 내신 수능에 나오긴 했지만. 다음 5번. 두 기체 A, B가 5대1 비율로 녹아있는 용액이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용액에 녹아있는 기체 A의 양은 10%씩 줄어들고 B의 양은 20%씩 늘어납니다. 기준이 누구야? 1시간. M시간 지날 M시간에서 M 플러스 1시간 사이에 기체 B의 양이 기체 A의 양보다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할 때 언제 역전이 되냐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A의 양은 얼마인가요? 5에 대해서, 실제 5는 아니고 5A에 대해서겠죠? 5K에 대해서 10%씩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얼마? 10분의 9로 적겠습니다. 10분의 9 X제곱 이렇게 쓸게. X시간. B의 양은 K에 대해서 20%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10분의 12의 X제곱 이래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시기에 대해요? 10%씩 줄어드는 양이고 X시간에 대해서 B는 20%씩 늘어나는 값입니다. 요 두 개를 누가 더 크다? 요 놈이 더 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부등식으로 쌤 세로로 적긴 했는데 세로로 적은 이유는 두 양을 비교하잖아. 이 비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 두 개를 빼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나누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내 세로로 적은 것은 나눠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적은 거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지. 분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얘가 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다. 오케이. 10분의 9의 X제곱 K 10분의 12의 X제곱 크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연산적으로 어떤 게 좀 편할지는 그때 또 다른데 어차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식 적었으면 우리는 이 식에다가 로그를 취해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6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만 갖고 얘기를 할 거고 식을 한번 적어보면 5. 식을 적으려고 했더니 두 개의 밑이 다르네요. 두 개의 밑이 달라. 어떻게 계산해야지 그러면? 바로는 안 되네. 식이 바로 돼 안 돼? 바로는 안 되지 지금.
미치 2고 미치 3이니까 바로 계산은 안 된다는 소리야. 일단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연산을 로그 2하고 로그 3을 끄집어내야 되고, 양변에 얘가 어떻게 돼? 로그 2분의 로그 m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얘도 로그 3분의 로그 n제곱 되겠네. 그리고 3의 있으니까 식 연산 로그 3 곱하기 3 로그 2의 m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2 로그 n 3 로그 2 로그 3 어떤 연산인지는 알겠죠? 자연수 mn 여기 요거만 틀렸네. 아직 밑을 뭐로 써야 될지 몰라서 안 썼습니다. 식정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는데? 여기 틀렸다는 소린데, 그러면?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연수. 뭐가 좋을 것 같아? 자, 식을 적었지만 이 식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졌다는 느낌이 지금 안 듭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식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이건 파괴시켜야 돼.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야. 자연수는 식을 적당하게 변형을 시켜서 변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자연수를 집어넣기 좋은 형태까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한번 바꿔봤더니 별로 좋아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 알겠어? 그럼 뭐 하자는 소리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집어넣겠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연수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1) 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돼서 3보다 작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뭐 하는 소리인지 알겠어? 얘를 쭉 집어넣겠네. 왼쪽이 0이 되니까 오른쪽이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집어넣겠지. 오른쪽이 3이 되려면 로그 3이 27까지 나오겠네. 그래서 5까지 되겠네요. 2 넣었더니 뭐야? 끝나버렸네? 왼쪽이 뭐가 됐어? 3이 돼버렸네. 그러면 오른쪽은 1밖에 없겠네요. 더 이상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 아무 문제도 아닌데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란 말 나오면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됐어? 언제 집어넣을 거냐? 요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문제가 식이 조금 좋게 정리가 돼야 되건 자연수 조건에서는 자연수 부정방정식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 어떤 곱하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 정 안 되면 더하기 형태. 얘는 로그를 취지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여튼간에 식 변형이 안 되면 바로 집어넣는다. 집어넣다 보면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근데 만약 집어넣는데 너무 많아. 그럼 이 방법은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밑이 달라서. 다음은 이제 삼가함수 좀 할게요. 삼가함수는 첫 단어는 삼가함수의 정의에 관한 개념이야. 삼가함수 정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냐면 각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는 각에 대한 일반각적인 생각을 좀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야. 그 전까지는 한 바퀴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 바퀴가 아니라 계속 돌 수가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일반각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우리는 표현을
라디안을 좀 표현을 해보겠다. 이 파이하고 360도가 같다 이거지. 파이랑 180도가 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라디안을 60분법 도로 바꾸는 방법과 도를 라디안을 바꾸는 방법이 꼭 식을 써주는 것을 가끔가다 헷갈립니다. 모르겠으면 비례식을 쓰면 돼요. 파이랑 180도가 같다 해서 비례식을 쓰면 돼. 그러면 도를 라디안을 바꿀 수 있고. 뭔만 이해됩니까? x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라디안 단위는 우리는 주로 생략을 하죠. 라디안 단위를 생략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x도를 바꿔봐라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모르겠으면 요놈을 t라고 하면 t분의 x도랑 뭐가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지? 얘하고 t하고 x도는 어떤 말이 지금? 두 개가 같은 값이잖아. t하고 x도는 같은 값이야. 단위가 다를 뿐이야. 됐니? 얘랑 t는 파이이고 180도랑 같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t는 오른쪽 넘기면 180도분의 x도 곱하기 파이 이렇게 돼서 이 도 단위가 약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0분의 x 파이가 되는 거야. 느낌이 확 오진 않아요 지금. 느낌이 확 오지 않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디안의 단위가 도하고는 어떤 정도면 라디안 1라디안이 몇 도야? 57점 몇 도입니다. 60보다 좀 작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t는 뭐야 그러면? 자, 얘를 t의 단위가 얼마라고? 라디안이라고. 그러면 x에다가 도 단위 이게 1라디안이 60도잖아. 도의 절대값이 더 크고 라디안의 절대값이 60으로 줄어들었다는 소리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 x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절대값이 더 줄어들었겠지. 모르겠어. 지금 잘못 건든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얘를 단위를 없애면 왼쪽은 180이고 오른쪽은 파이잖아. 180하고 3점 얼마랑 똑같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단위 때문에 지금 얘를 60 정도로 나눈 개념이 된 거라고. 파이가 3점 얼마니까. 비교 자체를 할 때. 너희들이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요놈을 180든 파이를 곱해야 되는지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절대값적인 생각을 단위하고 비교해서 해달라 이거지. 단위 자체가 60을 곱해야 된다. 라디안 자체가 도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알겠습니까? 비례식을 쓰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호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 일반각에 대한 호도법은 각에 대한 단위야. 일반각을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 일반각에 대한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가 일단 이 단원에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사인, 탄젠트,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 어떤 공식들, 알겠나요? 각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 넓이가 이 1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내용 중에 쌤이 두 가지만 해볼게요.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 너 그 시험지 유인물 나갔죠?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뭐 이런 류의 문제가 있지. 막 각이라 할게요. 자, 세타가 2사분면입니다. 사실은 선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정확한 이건 고유명사야. 제2사분면이야. 알겠어?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유명사 써주는 좋고. 그랬을 때 간단하게 해볼까요?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이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세타를 2사분면에 대한 일반각을 씁니다. 뭐야?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부터. 자, 항상 4분면적인 생각이 나오면 삼각함수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범위는 수직선에서 표현했듯이 각 삼각함수의 표현법은 항상 어디다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단위원에다 표현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위에 있다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얘를 2사분면이니까 지금 선 하나를 그어놓고 아 이쪽에 있는 것이 세타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몇 바퀴 돌고 나서 2분의 파이랑 사이에 들어있다 이 말이 되겠죠.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래 되겠죠. n은 여기서 정수입니다. 알겠죠? 정수 몇 바퀴. 그렇게 되면 여기를 2분의 세타로 나누면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n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가 되고 n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나오겠지. 다시 말해서 이게 그대로 나오겠지. 일반각적으로 동경의 위치가 같습니다. 한 바퀴 더 도는 거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어디부터냐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위치가 뭐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색칠된 거야.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다는 소리야. 둥어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야 이게. 이게 정석이라 써놓을게요. 보통 풀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답을 추론하기에는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세타가 2사분면입니다. 세타가 2사분면이라는 것은 동경이 돌다가 2사분면 되면은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돌다가 2사분면 되면 또 살아나고 이래 되겠지. 예. 한 바퀴 중에 총 한 바퀴 중에 4분의 1만큼이 칠해져 있는 거지. 색칠이 된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동경이 라인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라인이 여기만큼 쭉 라인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 이해됩니까? 동경 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럼 여기에 선이 아주 많이 있는 거야. 그게 범위적으로 있는 거야 사실. 엄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범위적으로 있다 보니까 선이 여러 개 있다. 요거는 표현이 안 돼 실은. 그래서 면 4분면 중에 4분의 1만큼이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라고. 범위 자체가 총 4개 중에 범위로 4분의 1만큼 있는 거지. 그럼 그 중에 선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고 얘를 2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선이 어떻게 돼? 어딘가로 갔겠지. 어딘가로 갔겠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아직 몰라.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선들을 2로 나누면 이 4분면 위에 어딘가로 다 가 있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갖고 합쳐버리면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나오겠다. 맞는 말일까요?
겹치는 게 없어야 되겠지. 겹치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다시 말해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하면, 또는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하면 그거를 2로 나누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세타와 2분의 세타의 각은 1대1 대응이 돼서 색칠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4분의 1만큼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얘하고 얘를 합치면 4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주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대칭이 아니고 주기적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기랑 여기 주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 주기가 똑같다 이거죠. 그러지? 몇 개로 쪼개졌어? 2개로 쪼개졌습니다. 2등분 하다 보니까. 이해됩니까? 얘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바퀴는 1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바퀴는 1이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바퀴는 다시 1이 들어가는 거라고.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일단 4분의 1만큼이 칠해져야 되고 주기적으로 있고 2개로 나누어졌다. 판단할 수 있겠지? 얘를 보면 바로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됐다고? 한 4분면이 있다고 하면 4분면에 있다고 하면 됐습니까? 2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만큼이 칠해졌고 2개로 쪼개졌고 얼만큼 있다? 주기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있는 각을 2등분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나는 범위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 이거지. 얘를 각을 2로 쪼개게 되면 어떤 선이, 요 선이 보조선이 됩니다. 각들을 다 반씩 쪼갠 거야. 현재 축과 관련된 각을 다 반씩 쪼갠 거야. 2분의 파이를 쪼개고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 이 각을 쪼개면 요 각이 되는 거야. 돌다 보면 요 각을 쪼갠 게 이 각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음수각 얘를 쪼갠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각도 있습니다. 이거 보조선이 되는 거고. 자, 이 선을 0바퀴 돌 때 얘를 2로 쪼개면 2분의 파이를 2분의 쪼개면 4분의 파이가 무조건 되겠지 일단은. 그 다음에 파이를 쪼개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하나 찾았어요. 여기를 하나 찾았으면 나머지 하나는 주기적으로 여기입니다. 주기적이야, 대칭적이 아니고. 어딘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들이 한번 할 건데 단순하게 해볼게요. 이제 하나 더 연습해볼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이야. 3분의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각들을 다 상등분을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조선입니다. 자, 3, 4분면이 여기입니다. 그럼 얘를 3등분하면 어디로 가? 3등분 1위로 가겠네. 얘를 3등분하면 어디로 가? 여기 맞아? 맞지? 얘를 3등분하면 어디로 가? 총 몇 칸이야? 9칸이니까 1위로 가겠네요.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칠해졌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주기적으로 갔을 거라고. 총 12칸이니까 4칸당 하나씩. 3칸 띄고 하나, 3칸 띄고 하나. 뭔지 알겠나요? 이런 생각이 되면 이제 문제 각이 일반 각이 4분면 각이 아닐 수도 있어 이제는. 이해됩니까?
어떤 각일 수도 있냐면 뭐 2, 4분면, 3, 4분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180도가 되는 거지. 절반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쪼개가지고 180도 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리고 조건 자체가 2, 4분면이 아니라 30도부터 60도일 수도 있잖아. 주어질 때 4분면이 아니라 일반각적으로. 알겠어? 하지만 식으로 풀면 다 나오긴 나온다고 했어요. 보통 문제는 그냥 4분면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역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3분의 세타가 지금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었을 때, 이런 동경일 때 세타는 몇 4분의 각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3배를 하면 되는 거지. 또 역으로. 그럼 요놈의 3배 2칸 6칸 6칸 여기, 요놈의 3배 90도의 3배 여기. 여기란 소리야 지금.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어른 이해됐습니까?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어? 선생님 페이지 지금 1페이지 했던 문제가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다가 붙여주게. 여기 요거네요.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요거 보고 그냥 뭐 쓸 것도 없어 실은. 그냥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크게 보면 두 종류밖에 없어. 뭐냐면 일치, 위치가 똑같다. 원점 대치. 원점 대치 됐어요?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크게 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일치하고 원점 대칭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분면상 모양을 봤더니 두 개가 똑같네 하니까 일치라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냥 계산상 편리한 것은 일치보다는 각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일반 각이 몇 바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각이 0 차이가 나는 거야. 0은 아니겠지. 몇 바퀴로 끝나버리는 거지. 몇 바퀴 차이 나고 0만큼 차이 난다 이거고.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는 얘가 반대로 돌아갔다는 소리야. 그럼 파이만큼 더 갔다는 소리지. 그러지? 얘는 몇 바퀴하고 파이만큼 차이가 났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럼 얘에 대한 식은 뭐야? 차이에 대한 식이야. 각의 차이. 밑에 있는 것은 X축 대칭이지. 위에 아래가 있지. 그림 그려볼까? 자, X축 대칭 이쪽에다 그려줄게요. 이게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게 누구야? 얘가 보이겠지. 가까우니까. 하지만 얘가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왜냐면 이 선의 대칭이야. 요 선의 대칭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 선에 대해서 이쪽을 본다면 요 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앞으로 갔고 얘는 이만큼 뒤로 간 거지. 하나는 앞으로 이만큼 가고 뒤로 이만큼 갔어.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게 뿔마가 있으니까 두 개가 상쇄가 되겠지. 이게 평균적인 개념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칭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평균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에요. 요것도 해볼게요. Y는 X 대칭. 얘도 이렇게 씁니다. 얘도 보면 얘가 먼저 보이지. 얘하고도 똑같습니다. 실은 이 선이 기준이면 이렇게 뒤로 가고 이렇게 앞으로 간 거잖아요.
이 선이 기준이면 요만큼 앞으로 가고 이만큼 뒤로 간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실제로 얘의 2배는 0바퀴 돌아서 얘의 2배는 1이 가겠지. 얘의 2배는 어디로 가냐면 파이만큼 왔다가 44분의 파이만큼 간 거지. 파이만큼 갔다가 180도 가면 이 선이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라인이야. 알겠나요? 얘의 대칭이다 라고 하면 어쩐다? 평균 중점 요놈의 2배가 된 거야. 요거 2개 합이. 됐습니까? 그러면 2개의 흐름이니까 차이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라고? 2개를 뺄 거라고.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인 거고. 그 차이만큼 여기다 쓸 거야. 몇 바퀴 하고 차이만큼 쓸 거라고. 아니? 이해돼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났어. 절대값이 몇 바퀴 하고 세타만큼 차이가 났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해돼? 알겠어?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차이에 대한 생각은 보통은 2가지만 나오는데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문제 찾으라 했는데 못 찾았으니까. 어디 문제가 있었어? 30도 차이인다. 두 동경이 30도 차이가 났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 기준을 하나 각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래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불편해. 조금 불편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따로 적겠습니다. 2n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n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하나의 식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n은 몇 바퀴잖아. 그럼 이 식 대신에 두 번째 식 대신에 얘를 요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우리는 식은 2개를 빼게 되면 몇 바퀴 하고 세타만큼 더 갔던지 몇 바퀴 하고 세타만큼 덜 갔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일치는 여기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니까 2n파이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 일치하면 2개가 몇 바퀴 차이 나니까 2n파이로 끝나는 거야. 근데 원점 대칭이면 몇 도 차이가 나는 거야? 180도 차이가 나는 거지.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었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n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가야지.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똑같은 말이야. 2n 파이 플러스 파이란 말하고 2n 파이 마이너스 파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야. 다른데요? 얘를 말로 바꾸면 몇 바퀴 파이만큼 나갔다. 몇 바퀴 파이만큼 덜 갔다. 똑같은 말이니까 식 하나로 끝나는 거라고. 플러스 세타든 플러스 파이든 마이너스 파이든. 얘에 대해서 둘에 대해서는 식 하나로 끝난 거야. 이해되니? 왜냐면 얘가 0이 되면 얘가 뿔마 2n 파이잖아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몇 바퀴란 소리야. 앞으로 돌든 뒤로 돌든. 그런데 얘가 뭐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두 동경이 3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식이 2개가 쓰여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 파이 3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2n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요 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두 동경이 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값식으로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 이거야. 알겠나요? 대신 우리가 일치와 원점 대칭은 너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더 편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식이 2개가 아니라 하나만 발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알겠죠? 나머지는 대칭이야. 대칭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식이 왜 그래? 이 그림 왜 그래? 뭐지? 어디서 왔지? 자, 대칭은 어떻게 할 거야? 가운데 선의 2배로 문제를 무조건 풀 거야. 뭐에 대칭하면 2배 하면 되겠지? 뭐지 이게? 아, 페이지가 잘못된 거구나. 아닌데? 뭐지? 어? 내가 뭘 쓴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이 썼을까? 아니잖아. 뭐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뭐지? 잤지? 잤잖아. 잔상 너눈 깜빡한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는 소리야 지금. 뭐지? 뭘 안 그린 것도 있고 그린 것도 있고 뭐지?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를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가운데 선 요놈의 2배. 요놈의 2배는 1이 가겠지? 그러면 2n 파이로 마무리할 수 있겠지. 맞나요? 근데 대칭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선들이 있어. 그러겠지?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배는 1이 가겠죠?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많이 있어 대칭은. 당황하지 말고도 그냥 쉽게 풀면 돼.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선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2배는 어디로 가냐? 요거만 조심하면 돼. 요거 2배 어디로 가? 2로 갑니다. 요거의 2배. 예?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로 간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나올 수가 있고, 특수각이 아닌 각은 아마 각이 주어졌겠죠. 됐습니까?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알았어? 보통 y는 루트 3x 특수각이 대부분 나오겠지. 웬만하면 특수각이 나올 거야. y는 루트 3의 대칭이라고. 그럼 거의 2배는 60도의 2배 되니까 120도가 되는 거라고. 몇 바퀴? 120도. 대칭은 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 다음 것이 좀 더 어려워서.